30만원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7만원대를 넘보던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29만원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흔들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코스피에는 주식 거래를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질문은 이거였죠. 우리의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오늘 폭락의 방아쇠는 삼성전자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터졌는데요.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무너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6% 넘게 빠졌고, 메모리 대표주 마이크론은 10% 넘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AMD와 인텔마저도 이 급락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두 가지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버리의 경고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반도체주 공매도를 공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 이평선보다 약 65%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괴리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종말의 시작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모에서 메타가 자사 AI 데이터 센터에 남는 서버 용량을 외부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AI 인프라가 벌써 남아도는 것이 아닌가? 빅테크가 너무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메모리 수요도 언젠가는 꺾이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삼성전자 30만원 선 붕괴로 이어진 건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처음으로 AI 수요 피크아웃 공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공포가 삼성전자라는 가장 큰 반도체 대형주를 정면으로 때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급락을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랠리 전체에 대한 의심이 삼성전자까지 번진 것으로 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급락의 출발점부터 찾아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아쇠는 간밤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먼저 당겨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6%가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AMD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스닥과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맞은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AI 인프라 피크아웃 공포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리고, 그 옆에 붙는 HBM과 서버용 메모리도 계속 부족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 논리가 삼성전자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가장 큰 재평가의 근거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HBM 수요가 폭발한다. HBM 생산에 D램 생산 능력이 묶인다. 그래서 범용 D램까지 가격이 오른다. 이 흐름이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메타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정말 AI 서버가 계속 부족한가? 혹시 빅테크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수요보다 인프라가 먼저 쌓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반도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경고가 공포를 더 키웠는데요. 버리는 반도체 랠리가 과열됐다고 봤고,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까지 고점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삼성전자만의 개별 악재라기보다 AI 수요 고점 논쟁이 가장 큰 반도체 대형주로 옮겨붙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AI 메모리 스토리가 오늘 시장에서 검증대에 오른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29만원까지 밀렸습니다. 30만원 선이 깨진 거죠. 여기에 코스피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전날 8,30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는 오늘 장중 7,70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크게 흔들린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맞으면 한국 지수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 후반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로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손의 위험을 같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6월 이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덜어내고만 있습니다. 6월 29일에는 하루에만 약 1190만 주를 순매도했고, 7월 1일에도 338만 주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자, 여기에 기관까지 186만 주 가까이를 팔았죠. 그 결과 외국인 보유율은 6월 중순 47% 중반대에서 7월 1일 46.88%까지 내려왔습니다. 47% 선 아래로 떨어진 거죠. 자, 여기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74조 원 매도 가능성이 거론됐고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 부담이 붙었습니다. 물론 이 물량이 오늘 하루 한꺼번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금 리밸런싱과 외국인 매도, 강달러, 미국 반도체 급락까지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가장 먼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만원 선 붕괴는 하나의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이 요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겹친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수급과 공포가 주가를 밀어내는 것과 실적 체력이 실제로 꺾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락의 핵심은 실적 발표를 앞둔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AI 랠리 전체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강하게 가격에 반영된 날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AI 피크아웃 공포가 바로 삼성전자 실적 둔화로 이어질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가 들어가는 GPU가 늘어나면 거기에 붙는 HBM도 함께 늘어납니다. HBM은 GPU 옆에 여러 개를 쌓아 올리는 구조라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죠. 자, 여기서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메모리를 찍어내는 웨이퍼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 한정된 생산 능력이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를 쏠리면 일반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D램마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모리 호황은 HBM만 비싸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용 D램, 서버용 D램, 낸드와 SSD까지 가격 압력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의 빌미가 된 애플 가격 인상도 뒤집어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메모리 가격 부담 때문에 맥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25%까지 올렸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메모리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죠. 가격이 오르면 메모리 업체의 마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공포도 생깁니다. 바로 오늘 시장이 반응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질문은 메모리 가격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합니다. 진짜 질문은 그 강한 가격을 수요가 계속 받아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가격 상승을 실제 영업이익으로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자, 공포는 AI 수요가 꺾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직 숫자가 그 가정을 확인해 준 건 아니죠. 이 차이를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AI 수요가 고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 전망은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가가 보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눈높이는 85조 원에서 86조 원 사이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려 90조 원, 나아가서 100조 원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일 시장은 AI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을 먼저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이 여전히 강하게 찍힌다면 오늘의 급락은 실적 붕괴가 아니라 공포와 수급이 만든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과급, 충당금 같은 비용 요인이 숫자를 크게 누르고 하반기 메모리 마진에 대한 신호까지 약해진다면 시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은 건 이미 선반영됐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85조 원 안팎의 시장 눈높이를 따라오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 충당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비용이 10조 원에서 많게는 19조 원까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이 실제 매출을 누르더라도 그게 일회성인지 본원 마진의 둔화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반기 메모리의 방향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 분기에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이 메모리 가격과 마진이 하반기에도 유지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실적 발표율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AI 수요 피크아웃 공포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느냐입니다. 그 숫자가 아직 꺾이지 않는다면 오늘의 하락은 과한 공포였고 반대로 실적까지 흔들린다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와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28만원대 중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30만원이 깨진 거죠. 자, 이평선을 보게 되면 5일선은 32만원대 초반, 21선은 32만원대 후반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을 모두 아래에 둔 위치입니다. 단기 흐름은 분명히 식었습니다. 특히 급등 구간 내에서 지지선처럼 보이던 단기선들을 빠르게 내줬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61선과 121선까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자, 61선 체크해보면 가격은 28만원대에 있고요. 오늘 장중 가격은 61선과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좁힌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61선과 이격이 20% 넘게 벌어진 구간이 있지만 오늘의 급락으로 이격 자체가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과열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61선 부근까지 더 내려오면 중기 추세를 다시 시험하는 구간에 오르게 됩니다. 자, 52주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많이 오른 자리입니다. 52주 최저가는 56,200원, 최고가는 38만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28만원대로 고점보다 무려 25% 가까이 내려온 자리지만 1년 저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5배가 넘는 자리입니다. 즉, 많이 오른 것도 맞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졌다고 한마디로 볼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끝났다고 한마디로 볼 자리도 아닙니다. 핵심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보유율은 47%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있고 전일에는 기관까지 합세했습니다. 자, 이 흐름이 멈추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30만원 선을 복귀할 수 있는지, 둘째 61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투매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매도 소화로 바뀌는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오늘 30만원 붕괴는 공포가 과하게 반영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만원 회복에 실패하고 61선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그리고 외국인 매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의 조정은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원 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의 본질은 삼성전자 하나의 개별 악재가 아닙니다. 마이클 버리는 반도체 랠리가 과열됐다고 경고했고, 메타발 AI 서버 임대 이슈는 AI 인프라가 이미 과잉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피카 공포를 건드렸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주가 먼저 무너졌고 그 충격이 한국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넘어온 겁니다. 즉, 오늘 시장이 던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수요가 정말 계속 커질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면 메모리 가격도, HBM 기대도, 삼성전자의 재평가 논리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숫자가 이 공포를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자,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하고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가 맞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저점이라고 말할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건 이렇게 됩니다. 메타발 AI 피카 공포가 하루짜리 충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주 약세로 며칠 더 이어지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30만원 선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아니면 61선 리테스트가 나오는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를 계속 체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실적 숫자가 이 공포를 눌러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실적 발표를 앞둔 조정이 아니죠. AI 랠리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강하게 가격에 반영된 날입니다. 30만원 선 붕괴보다 중요한 건 이 공포가 실제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포도 확신도 모두 한 박자 늦춰보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여기 화면 옆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이터들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만든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입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의 속도와 해석 싸움이죠. 하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의 기관, 외국인 수급, 숨겨진 거래량, 환율, 심지어 증권가 찌라시까지 매일 아침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나 기관의 큰 자금이 움직이면 결국 데이터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나서는 건데요. 자, 매일 아침 8시 인간의 눈으로는 제때 발견하기 힘든 평소와 다른 수상한 수급 변화와 자금 유입을 빅데이터로 싹 다 찾아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적중률이 궁금하시겠죠? 자,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 발송되었던 문자에서 딥노이드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정보방에서도 6월 29일 8시 54분에 이렇게 딥노이드 올려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매도 타점을 보시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 종목 발송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딥노이드 종가 1712원 찍어주면서 무난하게 목표 수익률 11% 달성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AI 시스템이 선별한 급등 종목들은 이미 압도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올려내고 있습니다. 자, 당일 시장 분위기, 차트 위치, 수급의 지속성까지 바로 이 AI가 완벽하게 계산해서 찾아낸 당일 급등 유력 종목. 자, 이쯤 되면 그래서 방 입장료가 얼만데 하실 텐데요. 저희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예요. 이건 스톡앤스톡 채널을 키우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저만의 파격적인 마케팅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딱 세 가지를 구독자 한정으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 방금 보셨죠? AI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를 장 시작 전 매일매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참고 매수가와 매도 구간까지 짚어드리며 이미 많은 분들이 높은 적중률로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 애널리스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현재 코스피장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자,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비용만 커지고 수익률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자, 현재 내 종목이 지금 시장 주도 흐름에 맞는지, 비중을 줄여야 할 구간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인지 계좌 전체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는 AI 분석 시스템으로 시장 수급과 종목 흐름을 먼저 잡아내고 주식 애널리스트가 보유 종목과 비중을 함께 보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그냥 버티는 사람과 흐름에 맞게 계좌를 조정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장입니다. 내 계좌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혼자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정보방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장 시작 전 핵심 시황 및 종목 속보 브리핑입니다. 자,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문의센터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정보방 입장 요청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시장 브리핑만 읽어보셔도 코스피의 방향과 돈이 몰리는 섹터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 준비에 엄청난 무기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비용 없는 100% 구독자 무료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압도적인 AI 시스템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